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얼마 전이죠. 그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이었습니다. 26살 새내기 소방관과 32살 예비신랑, 그리고 28년 경력의 51살 베테랑 소방관이 화마로 순직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되풀이된 소방관 순직 사고의 비극.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 예비 신랑이고 아들이었던 이 세 사람의 안타까운 비극,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 모두 이 송탄 소방서의 구조대 한 팀이었습니다. 끝내 가족과 동료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이번 화재는 한밤중에 인부들이 미장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는 큰 불이 잡혀 소방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잔불이 다시 살아나서 불길이 커진 만큼 이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소방대원들이 갇혀서 희생이 됐습니다. 네, 이 소방관분들의 희생이 더 아픈 이유는 이번 사고 역시도 부주의가 겹쳐서 빚은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등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공사장에서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진압 인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해당 공사장은 1년 전에도 천장 골격이 무너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왜 이 건물은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네, 우선 화재 건물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위주 설계 대상 면적을 매우 근소한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전체 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은 설계부터 소방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불과 0.001% 작은 19만 9,700제곱미터로 지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점검 기준의 눈꼽만큼 모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축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법에서 몇 층 이상 하라고 하면 꼭 그것보다 한 개층 낮게 해서 법망을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설계 단계부터 이 대상물 맞춤 소방시설 구축과 각종 안전진단으로 화재 발생 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정밀 점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개수와 위치도 정해지고 이 대피로까지 확대되는 등 당연히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되면 그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안전을 담보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좀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이런 수치로 제한되는 법의 한계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실은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 평택 화재를 보면서 다들 이천 쿠팡 화재 생각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후에도 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가 해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근본적인 구조도 문제지만요. 이번에 현장 점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재 직후에 전국 각 공사 지자체가 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서는 고개가 사실은 갸웃거려지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천 화재 때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 심사를 진행해서 매번 화재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조치 없이 소방안전 점검 필증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의 형식적인 조사였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류창고 화재가 근래에 들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쿠팡이나 네이버 요즘 많이 쓰실 텐데 네. 전자상거래가 이처럼 폭증하면서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날 때만 잠깐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안전점검이나 조치가 아니라 업체 쪽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 의무를 부과할 관련 법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 헌신에 걸맞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달라질까요? 네, 이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좀 들으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되나요? 네, 49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소방관 5만여 명은 방화복과 산소통에 의지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소방관이 희생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또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화재 현장에선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소방대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안전을 챙겨드리기 위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대폭 바뀐 도로교통법규로 운전자들이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네.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많이 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바뀐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리는 차량들,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이 횡단보도에 조금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들,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이 발견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도 13,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경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돼야 하는 걸까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안전에 한치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막아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